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전쟁과 가난의 시절부터 산업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긴 시간을 지나오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보았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도 학벌도 재능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습관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수십 번 불안과 걱정을 입에 올리면서도 정작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늘 결핍을 보고 늘 부족을 생각하며 늘 남과 비교한다. 그러니 선택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흔들리고 결국 삶 전체가 불안에 잠식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분명히 느꼈다. 불안과 분노는 사람을 잠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래 태우는 연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감정으로 움직이면 오늘은 달릴 수 있어도 내일은 무너지기 쉽다. 감정에 흔들리고 순간의 판단에 끌리며 결국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잃어버린다. 반대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점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룬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눈을 맑게 만들어 더 멀리, 더 넓게 보게 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감사는 안주가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준이 있고 혼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져도 결국 자기 불안에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남을 탓하고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삶 전체를 끌어내린다. 나는 수많은 임원과 직원들에게서 그 차이를 직접 보았다. 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다. 반면 배경이나 학벌이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과 차분함을 가진 사람은 꾸준히 성장해 결국 회사의 기둥이 되었다. 사람의 운명은 순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하는 마음의 습관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만들며 올바른 선택은 결국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점이며 관점을 바꾸는 첫 문장은 언제나 같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말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늘 바쁘고 늘 쫓기고 늘 마음이 급하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기 바쁘고 문제는 끝없이 생기고 남들은 모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에게 감사란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것은 정반대였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으면 삶 전체가 더 깊은 가난으로 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태도다. 그들에게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단단히 붙드는 힘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니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보았다. 감사를 잃은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지 가난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다. 첫째,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시야의 협소함. 둘째, 삶을 대하는 태도의 피로감. 시야가 좁아지면 사람은 결핍만 본다. 결핍만 보면 선택은 조급해지고 조급한 선택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후회를 만들며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다. 이것이 내가 수없이 목격한 가난의 고리다. 하지만 시야가 넓어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감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도구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데 익숙하고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며
무언가를 얻기 전에 먼저 이를 걱정을 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조용히 제 길을 간다. 남이 앞서든 뒤서든 중요하지 않다. 자기 호흡으로, 자기 속도로 흔들림 없이 쌓아간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기회로 바뀐다. 나는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숱한 위기와 실패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투덜거린 적이 없다. 그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렸다. 그 태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감사하면 달라진다. 반드시 달라진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감사는 결코 사소한 말이 아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의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조급함에서 끌어내고 불안을 진정시키며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워준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돈이 아니라 감사이다. 감사가 돌아오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판도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다. 불안과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코 오래가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시간이 없어서 불안하고,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불안하다. 불안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삶 전체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감정들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그 반대의 장면을 수없이 봤다. 불안과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다. 판단이 흔들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자신의 목을 스스로 죄는 결정들을 내리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 직후 모두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헤매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식량도 부족하고 물자도 없고 내일을 보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불안에 지배되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앞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오는 공포다. 그리고 이 공포가 커지면 사람은 더 급하게 행동하고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당장의 성과를 조급하게 쫓는 사람일수록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된다. 분노는 또 어떤가? 사람들은 분노가 강한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 힘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수많은 임원들을 지켜봤다. 불만과 분노를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은 단기간 성과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에서 신뢰를 잃고 스스로 무너졌다. 반면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평정심으로 대응하며 결국 더 큰 성장을 이루었다. 사람의 감정은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반대로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을 이끌어간다. 나는 늘 강조했다. 성공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머리는 상황을 분석하지만 마음은 방향을 정한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끝은 실패다. 불안과 분노는 방향을 왜곡시킨다. 시야를 좁히고 선택의 폭을 줄이고 사람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둔다. 그래서 나는 불안한 직원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10번 중 9번이 실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다. 부족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부족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작은 실패도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정확하게 움직인다. 조급한 선택 대신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는 삶의 격차가 된다. 불안과 분노는 불꽃 같다. 잠시 활활 타오르지만 금세 꺼진다. 반면 감사와 긍정은 장작불 같다. 꾸준히, 오래, 그리고 조용히 타오르며 사람을 앞으로 밀어준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말한다.
평정심이 곧 실력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도 다스린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과 기업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의 운명은 재능보다 관점에 따라 갈라진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만 본다. 이 차이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인생, 서로 다른 결과가 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넓이와 깊이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부족함을 보고 부자는 부족함 속에서도 가능성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부자는 현재 뒤에 숨은 구조를 본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내가 젊었던 시절 주변 상인들은 하루하루의 매출에 온 신경을 쏟았다. 오늘 적자가 났느냐, 내일 손님이 올까, 이 관심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야는 너무 짧았다. 그들은 눈앞의 숫자에만 갇혀 있었고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흐름, 사회의 변화, 시대의 방향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았다. 하루의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였다. 관점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보는 범위가 달라지면 사람이 내리는 판단도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많은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사람의 역량은 관점의 넓이만큼 확장된다. 관점이 좁은 사람은 문제만 보지만 관점이 넓은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낼 길을 본다. 그래서 나는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조차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물었다. 틀린 선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관점에서 반복되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세상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위험을 보되 그 뒤에 있는 기회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불확실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위험만 크게 보이고 기회는 애초에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결국 삶 전체의 태도와 선택을 가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관점을 넓힌다는 사실도 나는 분명히 본 사람이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보고 그 위에서 다음 선택을 설계한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계산하며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관점이 좁아지면 결국 작은 문제조차 큰 장애물로 보이게 된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방향을 보라. 그 말을 이해한 직원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회사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반면 관점이 좁은 사람은 조그만 변화에도 불안해하며 결국 자신의 불안에 스스로 무너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평정심을 만들고 평정심이 사람의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그러므로 관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관점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 감사는 시야를 맑게 하고 맑은 시야는 올바른 판단을 만들며 그 판단이 운명을 바꾼다. 나는 산업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격변의 시대를 겪었다. 그 시절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 30대가 되면 인생의 절반이 지나 있다고 여겼고 4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것조차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생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의학이 발달했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고 사람들은 90세, 100세까지 거뜬히 살아간다.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인생 계획도 더 길게 잡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지나치게 빨리 판단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관점에 갇혀 산다. 예를 들어 27세가 직장 생활이 맞지 않아 고민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 걸음 물러서도 된다. 너에게는 앞으로 60년이 남아있다. 33세가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뒤처진다고 느낄 때 나는 단호히 말할 것이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기는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다. 인생은 짧다는 오래된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은 늘 쫓기듯 선택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한다. 나는 인생이 길어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도 재능도 아닌 여유와 관점이라고 본다.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고 관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창업이 망하기도 하고 일이 맞지 않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한다. 옛 시대였다면 이것이 증명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인생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실패의 의미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실패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실패가 방향을 바꾸는 연료가 될 수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십 번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길이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 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빨리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남들이 먼저 앞서 간다고 해서 당신이 늦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나 당신만의 속도로 온다. 긴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방향이 맞다면 천천히 가도 된다. 방황해도 괜찮다. 심지어 돌아가도 된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끝없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조급함은 실패를 부르고 여유는 지혜를 부른다. 100세 시대에 조급함만큼 무의미한 감정은 없다. 조급한 사람은 눈앞밖에 보지 못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10년, 20년 뒤를 본다. 삶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생긴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도전도 길게 바라보고 실패도 크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길이 남아있다면 어떤 길이라도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가장 안정적으로 도달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직원, 창업가,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실패보다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과거다. 실패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스스로를 가두는 태도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오래 붙든다.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으려 하고, 한번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평생 사람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끝없는 자책 속에 가둔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걸쳐 단언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을 막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수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실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과거에 발이 묶이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은 새 길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움츠러들고 변화를 앞두고도 과거의 그림자에 눌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것이 가난을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이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사건처럼 남아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새로운 선택을 막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재능마저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학창시절의 한 번의 실패, 젊은 날의 잘못된 인간관계, 사업 초반의 작은 실수, 이런 것들에 10년, 20년을 갇혀 살았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어서,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과거는 당신에게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과거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다. 과거를 잊지 못하면 현재의 판단이 흔들리고 현재의 판단이 흔들리면 미래가 흐려진다. 결국 인생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이다. 나는 또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판단이 틀려 큰 손실을 입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를 붙들지 않고 과거를 자료처럼 다루었기 때문이다. 경험은 교훈이 될 뿐이지 나를 묶는 족쇄가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는 참고서일 뿐 인생의 답안지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는다. 하지만 상처를 말리는 사람과 상처 위에 다시 상처를 쌓는 사람은 다르다. 전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후자는 제자리에 머문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과거의 실패를 이유로 오늘을 포기하면
그 실패는 2번 반복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수할까봐 겁이 나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를 피하는 사람은 성장을 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수를 통해 방향을 잡고, 실수를 통해 강해지는 것이다.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 과거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된다.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과거는 무게가 아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때만 무거울 뿐이다. 손을 놓으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길이 보인다. 나는 오늘도 단호하게 말한다. 과거를 내려놓는 사람이 미래를 잡는다. 이 한 문장만 실천해도 사람의 인생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인생은 앞으로만 흐른다. 그렇다면 마음도 앞으로 흘러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보았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결국 중요한 순간에 흔들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피상적인 모습,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내면의 실체는 보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거울을 자주 보았다. 겉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단단해진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단점이 드러나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사람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둔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단호히 말해왔다.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단점을 숨기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단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자기인식이 뛰어난 사람은 결코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가 더 뛰어나다 해도 위축되지 않고 누가 나를 평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임원들에게 말했다.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너는 이미 너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그들은 남이 가진 능력을 보며 불안해하고 남이 가진 성과를 보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러나 이 비교는 끝이 없다. 비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마음은 사람의 선택을 망가뜨린다. 반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집중이 쌓이면 실력이 되고 실력은 결국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나는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점을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단점을 억지로 장점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람은 지치고 길을 잃는다. 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단점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라. 장점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키우면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게 된다.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둘 다 받아들이며 스스로와 화해한 사람이다. 이 화해가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나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지식도, 주변의 위로도, 운도 아니었다. 바로 나는 어디에서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보는 힘, 즉 자기 인식이었다. 자기 인식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고 냉정함은 평정심을 만든다. 평정심은 결국 사람의 선택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흔들림 없는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큰 줄기를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말한다.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인식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며 사람의 선택을 지키는 방패이고 불안과 비교를 이겨내게 하는 뿌리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진실을 매우 선명하게 보았다.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힘은 책임감이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깊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다름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될 때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고 싶어 한다. 부장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고객이 까다롭다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분명히 보았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다. 이 태도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삶을 통제할 힘을 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책임감은 브레이크다. 남을 탓하며 폭주하는 감정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책임을 남에게 넘기면 마음은 잠시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잃는다.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비록 억울할지라도 마음은 훨씬 더 빨리 안정된다. 왜냐하면 고칠 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사업 파트너가 약속을 어겼을 때, 시장 상황이 갑자기 뒤틀렸을 때, 내가 믿었던 직원이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조차 나는 먼저 나에게 책임을 물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내가 먼저 점검했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폭주를 멈추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되찾게 해준다. 책임감은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도구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피해자 의식에 갇혀 있다. 상황이 나빠서,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피해자 의식이 있는 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배우고 작은 변화에서도 기회를 찾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음 행동으로 움직인다. 이들이 결국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난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멈추고 불평하며 두려워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들은 위기를 만나면 더 깊이 빠져든다. 나는 많은 임원들을 지켜보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책임감은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 책임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따라오고 기회가 따라오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도 반드시 올라간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리더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리더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책임을 지는 순간 마음은 단단해지고 인생은 앞으로 움직인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인생은 멈추고 뒤로 물러난다. 사람의 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책임감이 있다. 나는 평생을 사업의 한가운데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이것이다. 삶의 질은 통제력에서 온다. 돈도, 인맥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환경 탓을 하고 주변을 탓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분명히 보았다.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가난은 일상이 되고 운명처럼 굳어진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내 영역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 태도가 삶의 균형을 만들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마음을 다스리면 무엇이든 다시 세울 수 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정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좌절한다. 왜냐하면 통제의 중심을 자기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외부에서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크기를 키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조직 개편으로 모든 것이 뒤흔들릴 때 어떤 직원은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어떤 직원은 조용히 할 일을 해내며 결국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통제력이었다. 통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생활 하나,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마음,
불필요한 감정을 길게 끌지 않는 단호함.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큰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깊이 보면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했다는 선언과도 같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면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은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통제력 있는 사람은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분노가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불안이 올라오면 이유를 들여다보고, 상처가 생기면 치유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선택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철저하게 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통제력 있는 사람은 결국 조직에서 중심을 잡고 위기에서는 리더로 떠오르고 삶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통제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축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통제 가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성공한다. 삶을 통제하려면 먼저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었다. 산업이 흔들리고 정책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 모두가 불안해하며 이번에는 끝이 아닐까라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 긍정과 끈기는 위기를 버티는 두 개의 기둥이다. 긍정이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함이 아니다. 긍정은 상황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도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그리고 끈기는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가지의 지속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안 될 것 같다. 역시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을 접어버린다. 반면 부자들은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는다. 그들에게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일 뿐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희망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은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장애물을 하나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긍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높은 벽이 아니라 넘어야 할 계단으로 본다. 이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긍정은 사건의 의미를 바꾼다. 실패도 경험이 되고 비난도 성장의 자극제가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끈기는 시간을 견디게 한다.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끝내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나는 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삼성을 만들던 그 시절 여건은 척박했고 자원은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급함 대신 방향을 보았고 의심 대신 끈기를 선택했고 불안 대신 긍정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긍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말한다. 긍정은 문제를 없애지 않지만 문제를 다룰 힘을 주는 태도다. 긍정 없는 끈기는 고집이 되고 끈기 없는 긍정은 공허한 말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긍정은 방향을 정하고 끈기는 끝까지 걸어가게 한다. 방향과 발걸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만든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낙관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미래를 만든다. 긍정은 마음을 밝히고 끈기는 시간을 견디게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는 한평생 사람들을 지켜보며 비교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똑똑히 보았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독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교를 많이 한다. 저 사람은 벌써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말은 보기엔 단순한 고민 같지만 실은 마음속 기반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너무 빠른 사람도 있고 조용히 꾸준히 가는 사람도 있고 한참 뒤에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비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를 잃어버린다. 나는 젊은 시절 주변 상인들이 서로의 장사를 비교하며 불안해하던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길을 의식하는 순간 내 길은 흐려진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비교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고 남의 실패에 안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의 길, 나의 속도로 갔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시간을 앞당기려 한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남보다 빨리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생이 길어진 시대에서 조급함은 그 어떤 가치도 만들지 못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비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집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길을 잃지 않는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인생은 마라톤보다 더 긴 레이스다. 짧은 구간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전체 레이스가 늦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잠시 쉬어도, 한번 넘어져도, 길을 바꿔도 인생은 계속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도 된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만들고, 올바른 선택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산다. 나는 평생을 돌이켜볼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철학도 화려한 교육도 아니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대개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관점 변화였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처음에는 매우 작다. 태도 하나, 말 한마디, 마음을 쓰는 방향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결국 인생의 격차가 된다. 나는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감사하는 마음이 돌아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감사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이 바로 서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판단은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그러나 실패를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다. 과거는 참고서일 뿐 인생의 정답지는 결코 아니다. 정답은 언제나 오늘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책임을 지는 마음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고 긍정과 끈기는 위기를 견디게 하며 자기 인식은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라. 인생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미 100세 시대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앞으로 갈 시간이 있다. 늦은 나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늦은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나는 평생을 걸쳐 깨달았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도 변화할 수 있고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반드시 더 나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결론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메시지다. 마지막 메시지.